하나, 재빨리 터널 입구를 빠져나간다. 둘, 팔을 쭉 뻗어 왼쪽 손으로 둥지 아래 손잡이를 잡는다. 셋, 두 다리를 힘껏 박찬다. 오직 한 손에만 의지해 암벽을 건넌다. 두 발 끝으로 작은 레지를 찾는다. 레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 첫 번째 계단을 찾아 오른손으로 잡는다. 그러면 둥지에서 왼팔을 뗄 수 있다. 그곳이면 갈매기도 클레어를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야 해. 새한테 공격당하기 전에 둥지를 지나야 한다. 그 전에 잠깐 하늘을 보았다. 해가 많이 기울었다. 시간이 없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고지가 보이고 어둡기 전에 끝낼 수 있으리라. 가자. 클레어는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 입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둥지를 받치고 있는 돌뿌리를 향해 왼팔을 내밀었다. 혹처럼 둥근 송잡이가 만져지자 단단히 잡았다. 깍깍거리는 새끼들 울음소 소리가 더 커졌다. 두려움 때문에 새들도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손잡이를 틀어잡고 이제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줄 팔 힘을 잠시 가늠하고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이제 두 발을 힘껏 밀어 바위 너머로 몸을 날리는 일만 남았다. 하늘에서 엄마 갈매기가 검은 날개는 접고는 어린 새끼를 구하기 위해 클레어에게 돌진했다. 분홍색 다리에 단단히 붙은 하얀 발톱, 칼처럼 날카로운 노란색 풀이, 문득 그 끝에 박힌 붉은 점을 본 듯도 했으나 그건 순간이었다. 갈매기가 클레어의 필살점을 쪼아뜯었다. 클레어는 비명을 지르며 터널 안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본능적으로 두 발에 힘을 주어 아래로 추락하지는 않았다. 출혈이 심했다. 부리에 뜯긴 상처는 팔뼈까지 노출된 정도였다. 클레어는 머리를 최대한 낮추고 파르르 떨리는 목으로 깊이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기절한다면 터널 아래까지 미끄러지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 오르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건만 절대로도 기절하지 않을 거다. 새한테 당해 죽지도 않을 거다. 문득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보침에서 연고를 꺼내 크게 벌어진 상처에 두텁게 바르고 연고를 접착풀 삼아 해초 다발을 상처에 붙였다. 출혈은 여전했다. 이제 작은 연고 단지도 비었다. 손을 놓자 단지가 떨어지며 물병과 똑같은 공명음을 토했다. 다시 보침에 손을 넣었지만 이제 남은 거라고는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신호를 쓰기로 했던 붉은 천 돌멩이뿐이었다. 그녀는 돌을 이에 문 다음 보침을 잘라 긴 가죽끈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평한 돌을 해초 위에 놓고 가죽끈으로 다친 팔과 함께 힘껏 묶었다. 시험삼아 팔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붕대는 안정적이었다. 이윽고 망가진 보침도 터널 아래로 떨어뜨렸다. 보침은 금세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클레어는 터널 입구로 올라갔다. 갈매기가 맴을 돌며 대기 중이었지만 무시했다. 그녀는 어깨에 맨 밧줄을 풀어 올가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전을 세웠다.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연습까지 했다. 이 동작, 저 동작. 이번에는 정말로 빨라야 한다. 이번에도 검은 등갈매기한테 당한다면 그대로 황천행이다. 그럴 수는 없다. 자, 준비가 끝났다. 가자. 그녀는 터널 입구에서 상체를 빼낸 뒤 올가미를 돌리다가 밧줄을 놓았다. 이번에는 짧은 거리였고 겨냥도 정확했다. 그녀는 동지에 밧줄을 걸고 올가미를 조였다가 잡아당겼다. 나뭇가지, 해초, 잡초로 만든 거치고는 놀랍도록 무거웠다. 어쨌든 둥지가 구겨지고 찌부러졌다. 그녀는 벼랑에서 둥지를 낚아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잠시 둥지와 새끼들의 추락을 지켜보았다. 어미 갈매기가 비명을 지르며 둥지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마침내 클레어는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의기양양하게 훤히 드러난 손잡이를 잡고 절벽을 지나 그녀를 정상으로 이끌어줄 계단으로 건너갔다. 클레어는 헐떡이며 바닥에 누웠다. 단단한 땅, 이제 어두워졌다. 갈매기 공격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터라 마지막 관문이 계단 바위에 다다랐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내려다보지 마요. 그의 경고였다. 비록 계단처럼 들쭉날쭉한 발판 덕분에 상대적으로 등판이 쉽다 해도 깎아지는 절벽이다. 내려다봐야 아득한 높이에 두려움만 더해질 것이다. 하루 종일 위험과 고통을 겪은 후에 간신히 고지를 눈앞에 두고 공포에 질려 손을 놓는다.
아이나르는 바로 그 점을 걱정했다. 하지만 클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문득 목 상처를 만져보았다. 피딱지가 앉은 상처가 무척이나 쓰라렸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바위에 굴러떨어진 아이들에게서 더 심한 상처도 보지 않았던가. 그보다는 팔이 더 걱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끈을 풀어 바닥에 떨구었다. 평평한 돌멩이는 해초로 덕지덕지했다. 그녀는 하나하나 해초를 벗겨냈다. 붉은 천은 그녀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신호로 쓰기로 했다. 아이나르가 그 돌에 묻은 피까지 알아볼까? 그녀는 돌에 짧은 입맞춤을 했다.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었다. 고마워요, 아이나르. 안녕. 그녀는 어둠을 향해 있는 힘껏 돌을 던졌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상처에 덮은 해초를 그대로 둔 채 이와 오른손을 이용해 다시 그 둘레에 가죽끈을 묶었다. 샌들도 신었다. 그곳에서 새벽을 기다려요. 아이나르는 그렇게 말했다. 새벽에 남자가 나타날 것이다. 검은 외투를 입은 신비한 남자. 그녀를 아들에게 데려다줄 존재다. 아이나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몰랐다. 그저 남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도움의 손을 자처한다고 했다. 클레어는 사내의 제안에 응해야 한다. 대가가 있겠지만 그 역시 지불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제안을 거부할 경우 끔찍한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아이나르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등반을 끝낸 아이나르가 얼마나 처절하게 추위에 떨고 있는지 판단하고 아이나르의 발에 하얗게 서리로 덮여있는 것도 보았다. 남자는 아이나르가 조건에 합의한다면 온기와 휴식은 물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매혹적인 제안이었으나 아이나르는 오만하고 고집도 셌다. 그는 거절했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난 강해요. 혼자서 벼랑도 올라온걸요. 남자가 다시 제안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대가는 네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를 약속하마. 하지만 아이나르는 남자를 불신하고 다시 싫다고 대답했다. 순식간에 아이나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남자의 신비한 힘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 누워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는 외투에서 손도끼를 꺼내 아이나르의 오른발 반쪽을 자르고 다시 왼발을 잘랐다. 클레어가 기다리는 남자는 바로 그런 존재다.